15년 전 단 10명의 학생으로 출발했던 프랑크푸르트 주독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좌가 이제는 5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찾는 지역 대표 강좌로 우뚝 섰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한국어 발표회도 선보였는데요. 한국어 사랑에 빠진 독일 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발표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GPA에는 누가 있어요? 세종 B1. 프랑크푸르트 주 독일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어 발표회 현장입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학생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주 독일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좌는 지난 2011년 한 1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찾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배움터로 성장했는데요. 과거에는 이 가족 관계나 친지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매료돼 스스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BTS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친구들랑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 10년간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한국 문화의 전파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수요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21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병행하는 방식에다 수준별 맞춤 교육이라 장기 수강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회에는 발표자 26명을 포함해 가족과 친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복 입기와 투호놀이, 인생 네컷 촬영 등 전통 문화뿐 아니라 최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늘처럼 외국어로 발표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던 한국어 발표회 현장. 한류와 함께 독일에 불어온 한국어 열풍은 이제 일상의 문화로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의 기업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비중이 큰 아르헨티나의 산업 구조에 맞춰 한국의 농기계와 또 첨단 산업 기술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박남 회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한국 상품 종합 전시회가 열린 겁니다. 우리 대사관이 주최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애국가 연주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물론 K-뷰티 인기를 이끄는 화장품까지 30여 개 단체가 참여해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한 화장품 부스는 이 마스크팩 체험 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Me gusta la parte de comida ahí para probar y la parte de cosméticas, esto de las máscaras.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아르헨티나답게 김치도 대표 K푸드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배추를 버무려 보고 직접 맛을 보는 현지인들의 얼굴엔 호기심과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이번 행사에선 특히 한반도의 12배 크기인 아르헨티나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한국산 농기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농기계는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Desde el año 2019 estamos importando los tractores Kioti. Desde un primer momento supimos que eran unos tractores necesarios para nuestro rubro, muy buena calidad y que tienen un muy buen precio para el mercado nuestro. 계속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문화 선진국 그리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자긍심도 고취하는 그런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이번 행사. 우리 제품이 남미 시장에서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K-팝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케냐에서 우리 대중예술의 매력을 알리는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태권도와 K-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역동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건데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힘차게 울려 퍼지는 기합 소리와 함께 공중을 가르는 고난도 발차기, 회전 격파와 틈새에 이어 현대적인 퍼포먼스까지 더해지자 관중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국 문화 주간을 맞아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이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해 말을 한 자리입니다. K-팝과 팝송을 합쳐서 공연을 준비했는데 일어서서 같이 춤도 춰주시고 노래도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제 더 저희도 신나고 이제 뭔가 공연할 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케냐에서 한류의 인기는 K-팝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 기준 K-팝 음원 재생량은 전년 대비 약 2.4배가 늘어났고 2012년 445명 수준이던 한류 팬 규모도 10여 년 만에 1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태권도 시범 공연에 이어 열린 K-팝 축제에도 수많은 한류 팬이 몰렸습니다. I do love them as Kenyan. Whenever I listen to the Korean songs, I find peace and happiness in myself. I get to enjoy. I can express myself fully in a Korean song rather than an African song. As soon as announced that we are going to have an event, people were really psyched up through social media, paying for tickets. They were really psyched up even before the event. So it has really been a very, psyched up thing. So people are very excited. The response is very good. 전체 인구 4명 중 3명이 35세 미만인 케냐는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문화 교류 가능성이 큰 사회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류는 한국과 케냐를 잇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나 문화는 국경이 없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한국과 케냐 국민들이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친해지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또 협력 사업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권도와 K-팝으로 하나 된 이번 K-컬처 축제. 한류의 물결로 인해 한국과 케냐의 문화적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작업실에서 찬찬히 물레가 돌아갑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픽은 서서히 굴곡을 만들고 자신만의 형태를 갖춰갑니다. 완벽하게 둥글지 않은 곡선. 호주 시드니에서 가랑하리를 빚는 후예가 김우창 씨의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에서 지금 8년째 도자기를 만들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김우창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한국적인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가랑하리. 우창 씨는 같은 방향이 없어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이 도자기의 매력을 호주에 알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17세기부터 만들어졌던 이제 둥근 구형의 이제 큰 항아리인데요. 이제 백자대오라고 불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업다지 기법으로 해서 반구 형태의 이제 기물을 2개를 차서 붙여서 만드는 항아리였습니다. 사실 호주에 왔다고 해서 제가 한국인이 아닌 건 아니어서 그리고 제가 봐왔던 게 익숙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추가로 이제 항아리에 넣고 싶었습니다.
우창 씨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 중에 우연히 마주친 이 물레 돌리는 모습이 진로를 바꿔놓았습니다. 운동이 좀 이제 잘 안 풀려서 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작가분이 도자기 물레 시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흙 덩어리가 그냥 그 작가님의 손을 거쳐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예가로서 살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공방 운영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어렵게 마련한 작업실은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2017년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결국 이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 실패들이 차곡차곡 쌓여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작가가 100명이 있으면 그 취향이 다른 100명의 다른 이제 구매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 유지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봐가지고요. 그래서 호주에 와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호주에서 도예가로 살 수 있는 곳이라면 봉사활동도 가리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장벽에 부딪혔는데 언어나 문화보다 더 큰 벽은 도예의 기본 재료인 흙이었습니다. 똑같은 흙과 똑같은 형태를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랑 호주에서 만들었을 때랑 계절 차이 때문에 이제 휘어지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형이라 그러죠. 이제 호주의 여름에 뭔가 만들게 되면 건조를 조금 이제 자연 그대로 냅두게 되면 되게 많이 변형이 옵니다. 여기서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호주 스타일과 달리 다랑아리는 소박하고 절제된 미와 자연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게 특징입니다. 우창 씨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을 차리고 일일 수업을 시작하자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호주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전국 규모의 공모전 입상과 개인 전시회 개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드니 식당 8곳에 그릇을 납품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I think it's amazing, his work. It's incredible. I mean, I really didn't know much about Korean heritage or moon jars or anything before he started making his pieces. Beautiful monochromatic neutral glazes that reflect his Korean heritage. Oh, I think they're very elegant, they're very refined, and the pieces, they make me feel like I'm in the Joseon era. I have very sentimental feelings about his work because it's so beautiful. 크리스마스 장터나 지역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도 우창 씨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작가 한 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함께 알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설명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아름다움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도 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면서 연락을 주세요. 나 이번에 어디 미술관 가서 다랑아리를 봤는데 너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였어. 이거 되게 흥미로워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역사적인 이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게 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남은 꿈은 이 다랑아리로 시작된 작품 세계를 조금씩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우창 씨.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한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자기가 갖고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제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꿈이죠. 이제 한 단계 높은 꿈을 꾼다면 이제 한국의 장인들이 만든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정원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꾸미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석탑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도자기, 목공의 모든 이제 공예 관련된 장인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정원화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고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5세기 비잔틴 제국이 세운 이 삼중 성벽은 천년의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함락을 허락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상징으로 제국의 심장을 지켜왔습니다. 6.5km 걸친 성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예드큘레 요새에 올라가 봅니다. 천년 동안 굳건하게 제국을 지키던 이 요새는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점령 이후엔 공포의 감옥으로 변모했습니다. 요새 내부엔 사형수들의 유해가 쌓였던 우물과 왕자들의 비극이 서린 고문실까지 제국의 비정한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른 끝에 드디어 요새 정상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본 보스포러스 해협은 피로 얼룩진 역사를 잊은 듯 더없이 평온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요새를 내려와 이스탄불 군사박물관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콘스탄티노플 함락 당시 사용된 괴물대포 우르반의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 21살의 젊은 술탄 메멧 2세는 이 대포로 성벽을 무너뜨렸는데요. 대포의 몸통 무게만 무려 2톤에 달합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면 1453년 5월 29일 아침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하며 2000년 로마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그린 화려한 전쟁화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정복자 술탄 메멧 2세 뒤에는 세계 최초의 정규 군악대 메흐테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최전선의 전투병이었습니다.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와 드럼, 트럼펫 소리는 적군에겐 공포를, 아군에겐 용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Mehteran Birliği Osmanlı İmparatorluğu'nun askeri müzikal bir birimidir. Askerin gücünü arttırmak, özgüvenini arttırmak yapılmıştır ve düşmanın psikolojisini bozmak için farklı müzik tarzları denilmiştir. 훗날 모차르트와 베토벤에게도 영감을 준 이 강렬한 리듬을 기로하고 이번에는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는 한국전쟁관으로 가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냈는데요. 그만큼 희생도 컸습니다. 전시실에는 한국행 배에 오르는 튀르키예 장병들의 모습과 전쟁 고아를 돌보는 튀르키예 군인들의 사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는 문구로 전쟁으로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에 용기를 준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서 깃발이 인상적인데요. 과거 비잔틴의 눈물과 오스만의 함성이 교차하던 이 성벽은 이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함께 기억하는 소중한 역사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